암을 이기는 강력한 비결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앨런 게이비 박사의 이 내추럴 메디신이라고 하는 자연의학 전문가이신 앨런 게이비 박사님의 내용을 이경원 선생님과 함께 이제 번역해서 나온 책들인데 1권, 2권, 3권 내용들이 온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서술해 놓은 뭐 자연치유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도 아주 핵심적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암을 퇴치하는 핵심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병이 좀 진전이 되다가 약간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또는 회복이 조금 더디다 한다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왜 회복되는데 지금 주춤하고 있지? 저게 문제였구나. 요걸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암은요,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과언이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사를 해왔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이 생활한 생활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래요? 암에 걸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하면 된대요. 반대로 역행하면 된대요. 반대로 하시면 이제 치료가 돼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반대로 하시느라고 지금 막 정신없이 이제 치유를 이제 돕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암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은요,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결핍되면 이제 암이 생기는데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된다. 자, 콜레스테롤이 있는 분들은 또 담석이 많아요. 비례한다고 얘기했죠. 콜레스테롤 양과. 근데 성경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했죠? 피에 있음이라. 피가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피가 걸쭉해요. 예, 점도가 끈적끈적한, 마치 삼겹살이나 돼지고기 구워 먹고 여러분들이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어떠세요? 뜨거운 물에 퐁퐁 아무리 풀어도 끈적끈적해요. 후라이팬이. 그죠? 그것처럼 이제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보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혈액이 오염이 되어 있고 아주 탁하게 점도가 높고 지질 농도가 높고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끈적끈적하니까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모든 암의 시작은 산소의 결핍에서부터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하셔서 좋아지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이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햄, 치즈, 베이컨, 소세지, 요런, 그리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이 정제식품, 가공식품도 역시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세포를 이제 죽은 세포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온갖 이 환경 호르몬에 의한 공해들, 그리고 이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유익균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양이 암 전문가들은 한쪽에서는 암은 산소가 부족해서 암이 걸려요. 또 암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몸에 독소가 많아서 해독이 답이에요. 또 한 부류는 암은 영양 결핍에서 와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암 환자들을 보면 비타민, 미네랄,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유해균이 꽉 차 있어서 유익균이 흡수가 안 돼서 영양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 일본에서는 설탕의 별명이 뭐죠? 설탕의 다른 이름,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암 환자가 미네랄과 비타민 균형만 맞춰둬도 부족되어 있는 영양을 균형만 맞춰줘도 회복이 되는데 이 미네랄을 다 훔쳐가는 도둑놈이 야금야금 여러분의 미네랄을 다 훔쳐가요. 예, 그래서 면역력이 1분에 6.7배가 떨어집니다. 이 당분을 식사하고 디저트로 이제 드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달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암을 회복하려면 면역력을 올리면 돼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NK세포가 일을 못해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암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가장 지금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뭐냐면 면역력을 정상인들처럼 NK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리고 잠만 못 자도요, 하루만 잠을 1시간만 늦게 자도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 다음날 짜증나고 히스테릭해지고 예민해지고 정상적인 컨디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박사 과정 하시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이 암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논문 쓰느라 막 이런 분들은 다들 주의하셔야 돼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잠이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항산화제가 결핍되어 있을 때 이제 암이 개시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암은 혈액이 오염이 돼 있어서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지질 농도가 높아서 탁해져 있고, 따라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에게 암이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자, 게다가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서 항산화 물질의 생산이 감소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제 갱년기가 오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계속 깨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 핫플래시, 열이 막 올라오죠. 열감이 막 올라와서 불그락불그락 해지고, 그때 되면 며느리 봐야 된다고 주방일 하기 싫고 막 주부가 이제 밥 해주기 싫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항산화 물질이 점점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되지 않으면서 막 손발이 저려서,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세가 손발이 많이 저리죠. 마치 항암 많이 하신 분들이 손발이 저리듯이, 요럴 때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암이 걸리기가 가장 쉬운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면역력이 한참 늙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저도 여러분도 매일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NK세포가 활성화돼 있고, 면역력이 좋은 분들은 암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암에게 잡혀먹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여러분의 세포가, 정상세포가,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오토 월버그 박사는 이 암 전문가들이라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독일의 이제 생리학자이신데요. 1931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생리학자 오토 월버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죠? 오토 월버그 박사가 지난번에 혈액이 pH가 산성화된 체질에서는 암이 개시가 되고, 알칼리 환경에서는 절대로 그 어떤 병도 생길 수가 없다고 얘기한, 그래서 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그때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체질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산성에서 알칼리화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이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오염이 돼 있고 탁해져 있고 지질 농도가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무현기성 상태에서 이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연변이처럼 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발효된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기의 기를 만들어요. 암세포가 뻗쳐나갈 수 있는 기를 만들어요. 신생혈관을.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탄산가스와 저산 피브르산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혈액이 아주 약한 알칼리, 약 pH 7.35에 정상적인 알칼리화 돼 있지 아니하고 산성 체질이 되면 암세포는 산성화된 체질에서 개시가 되고 성장하고 전이되고 재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폐암 환자만 세포의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서 암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pH가 항상 약 알칼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 왜 폐암 환자들이 오시면 회복이 잘 되냐면 여기가 해발 750고지예요. 해발 750고지가 가장 회복이 잘 되는 바이오리듬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이 암 환자들 힐링센터를 찾다가 여기에 자리 잡은 게 첫째 철탑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해발이 700고지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암 환자가 해야 될 식단은 뭐냐면, 여러분의 식단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는 뭡니까? 일회사? 자, 뭐 아직도 지금 폐암 환자들이 일회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장 좋은 자연치유 항암제는 뭐냐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혈당을 아주 급속하게, 먹자마자 당 수치가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음식은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IP6라고 하는 최근에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 모든 암에 유효하게 암세포를 항암 작용을 하는데 가장 탁월한 치료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IP6예요. 그런데 이 IP6 피트사님은 음식으로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어디에 있죠? 통곡물, 정제되지 않은 곡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보리쌀, 잡곡밥에는 IP6가 거의 없어요. 그죠? 도정되지 않은 껍질에 IP6가 많고, 콩에 IP6가 많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에 IP6가 많고, 다시 말하면 비타민 B 컴플렉스 B1, B2, B3, B6, B9, B12에 IP6가 많아서 IP6처럼 가장 안전하고 또 오메가3와 6, 필수 지방산인 씨앗 종류들에 많은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플레이크 같은 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춰주면 몸에 염증이 안 생기니까, 암의 시작은 염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 지방산의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필수 지방산이랑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거의 비슷한 성분들이 많아요. 비타민 E군도 노화를 방지하고 퇴화를 방지하고 세포 단위의 산화를 방지하는 모든 치료제가 거의 보면 B 컴플렉스나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맞추는 것들도 그렇고 E군도 거의 비슷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도정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곡류, 통곡물과 콩 종류들, 그리고 씨앗 종류들, 견과류 종류들, 셀레늄이 풍부해서 잠자고 있는 P53 유전자를 깨워야 P53 유전자가 일어나서 암세포와 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넛밀크 드셨죠? 아침에는 콩물 드셨어. 황단백질하고 콩물하고 아마씨하고 같이 겹쳐서 드시면 이 버드윅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I have the answer to cancer. 나는 암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답은 뭐였어요? 뭐하고 뭐의 결합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탁월하다고 공부하셨죠? 응? 예. 이제 모범생이세요. 앞에서 맨날 반주하시면서 황단백질과 리포단백질과 인지질이 결합이 되니까 암 환자에게만 있는 연두색 물질이 싹 없어지면서 암세포도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황단백질하고 아마씨가 결합할 때 그래서 놀라운 항암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는 끊임없이 IP6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과 IP6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왜 암 환자가 이 단백질 신화가 우리나라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도 이제 콜린 캠벨 교수님이 전 세계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영양의학의 아버지이신데도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중국 역학연구에서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는 그 책에서도 지금 영양학에서는 단백질이 넘버1이잖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단백질, 심지어는 샴푸까지 단백질을 찾으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서 여러분이 단백질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거의 10분 중에 100분 중에 99분 정도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고기는 다 끊었는데요, 단백질 공급하기 위해서 계란을 꼭 2개씩은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히 암 환자들은 이 육류, 특별히 불에 구울 때 예, 각종 발암 물질이 니트로사민뿐만 아니라 예, 각종 발암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육류가 그리고 족발, 동물의 뼈나 관절 연골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이 뭡니까 IGF-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원이라고 하는 그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이 대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드시다 보면 체질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산성화된 환경을 알카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샐러드에 이것 나오면 독 공부하신 거 생각나세요? 샐러드를 왜 드시죠? 과일과 채소 왜 드세요? 샐러드 왜 드세요? 산성 체질을 알카리로 바꾸는데 가장 빨리 체질 개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샐러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811을 기억하세요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세수하고 목욕 매일 하듯이 사실은 몸에 보이는 외부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몸 내부를 청소 안 해서 사실 암은요 몸 내부가 썩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특별히 대장에서부터 용종이 시작이 되고 이 용종이 선종이 되고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매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면 섬유질이에요. 이 섬유질은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에 섬유질이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이 체질이 빨리 이 알카리화로 바뀌면서 회복이 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설포라판이 풍부한 아침에 하늘만 이렇게 식단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오실 때 1번에 뭐부터 있어요? 양배추 이제 외우시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쭉 이렇게 나열이 되죠. 식사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간과 영양보다 중요한 두 꼭지를 꼭 이해하시라 그랬죠. 해독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영양은 지금 많이 따라 하셨어. 근데 왜 아주 드라마틱한 그 변화가 없냐면 해독이 안 돼 있으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와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뿐이지. 영양만 하신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제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는 전 세계에 이 암 치유의 이 노하우가 나와 있는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해독이었어요, 해독. 영양도 중요하지만 영양이 흡수되려면 다시 말하면 유익균이 여러분 몸에 흡수가 되려면 유해균이 99%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유익균이 1%밖에 안 들어가요. 유해균이 다 빠져야 돼. 그래야 유익균이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수하고 목욕을 매일 하듯이 몸에 보이는 외부만 청소할 게 아니라 몸 내부에 막스거슨 테라피를 왜 많은 의료인들이 자기가 암에 걸리면 실제로 막스거슨 테라피를 하면서 장 청소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소장일까요? 대장일까요? 췌장일까요? 신장일까요? 간장일까요? 담낭일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장기. 대장이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무너지면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대장에 독소가 차서 변을 하루에 저지방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변을 하루에 2-3번에서 4번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흰 쌀에 흰 밀가루에 흰 설탕에 또 이런 동물성 음식 섬유질이 1도 없는 음식들을 드시니까 대개 변을 하루에 한 번 보면 잘 보고 또 이틀에 한 번 또 일주일 동안 못 보시면 이제 장폐색이 심해져 가지고 막 황달기가 오고 옆에 가면 이제 썩는 내가 나고 거기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소개가 되겠지만 건강해지는 일체 비결들이 이제 여기 다 나와요.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여러분 맥을 제대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의 맥을 제대로 잡으시려면 두 꼭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영양 너무나 중요한데 유익균이 영양 결핍에 의해서 이 암이 개시되긴 하지만 왜 영양이 결핍되느냐? 유익균이 들어가려면 유해균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간하고 신장을 먼저 해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꼭 달고 사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달고 사는 게 글루타티온 요새 TV만 틀면 여기서도 글루타티온, 저기서도 글루타티온 하는 게 암 환자는 간이 무너지면 간은 질병의 관문이에요. 그래서 폐암이 됐을 때는 간이 건강하면 절대로 폐암이 되지 않아요. 유방암이 됐을 때는 간이 건강하면 절대로 간에서 부유되지 않은 병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 건강을 상당히 매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밀크시슬을 매일 먹어요.
글루타티온 전구체, 밀크시슬, 아세틸시스테인 같은 간해독 약도요. 여기 밀크시스나 이 글루타티온 성분과 아세틸시스테인 같은 성분이 있어서 간을 해독하는 성분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면 요 패턴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주류로 먹는 게 IP6 요거.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정제 탄수화물 말고 가공 탄수화물, 흰쌀, 흰밀가루 아니고 뭐를요? 정제되지 않고 도정되지 않은 현미쌀에 콩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IP6가 풍부한 음식으로 항암 작용을 해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산성화되려고 막 나이가 들면서 계속 체질이 산성으로 자꾸 바뀌어요. 음식 자꾸 짜게 드시고 젓갈 종류 좋아하시고 짠 음식 좋아하시면 자꾸 고혈압되고 고지혈증 되면서 체질이 완전히 산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항상 식사하기 전에는 샐러드 바만 가서 샐러드를 드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식사하기 전에 체질을 알칼리로 유지하면서 해독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는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암 환자의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채소가 뭐냐면 이 브로콜리하고 당근, 양배추, 마늘, 황성분이 많은 아릴 성분이 많은 요런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가 체질을 알칼리로 계속 유지해주면서 해독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와 6의 이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1대1로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새꼭지 음식을 드실 때 IP6가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 과일과 채소들,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그런데 여기 설탕, 메가당, 포도당, 과당 이런 모든 당분들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다 떨어뜨려요. 암의 시작은 면역 저하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저는 NK세포가 암세포가 있어도 암세포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암세포를 박멸하는데 여러분들은 암세포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류 종류를 드시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트랜스 지방이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특별히 고형화된 치즈, 마가린, 버터 같은 빵 할 때 맨날 버터 한번 휙 프라이팬에 두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윌리엄 버킷 박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뭐부터 버려라? 후라이팬. 그랬더니 멀쩡한 후라이팬 왜 버리냐고 다 나한테 달라고 그러시는데 후라이팬에 기름만 안 두르시면 돼요. 그리고 요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두르시면 돼요. 쓰시려면 경화유들 각종 이런 튀긴 음식들이 여러분의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가공된 거, 정제식품, 색소가 들어간 음식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죠?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여러분이 피하세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 그래서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그리고 우유 유제품이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죠. 호르몬성 암에. 그래서 이런 식단을 제한하시고 기본적으로 IP6가 풍부한 음식과 체질을 알칼리화시키는 과일과 채소들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씨나 햄프씨나 치아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지게 드시는 거 그리고 콩 종류들이 호르몬성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를 저도 이제 지금 계속 논문을 쓰면서 저는 특별히 아마씨에 대한 그거에 관심이 많아요. 유방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아마씨가 얼마나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는데 뿐만 아니라 호르몬성 암뿐만 아니라 고형암들에도 뭐 폐암이나 뭐 그 외에 등등 암들에도 이 아마씨가 항종양 효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이 아마씨에 대한 논문은 암과 상관관계에 대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자,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혈액순환이 잘 돼요. 메타볼릭 신드롬에 문제가 있어서 대사순환이 안 되면 왜 대사순환이 안 돼요? 대장이 폐색돼 있으면 변비가 있으면 그래서 변비를 작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한 번은 한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작년 겨울에 10월 달쯤인가 오셨는데 얼굴이 누렇게 황달기가 생겨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자마자 저 병원에서 탈출했어요 그러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대변을 일주일을 못 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절제를 하자 이러는데 도저히 하기 싫어가지고
입원했는데 그 간호사 나간 동안 탈출해갖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남편 병원이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관장을 했더니 한 2, 3일 관장을 했더니 장폐색이 엄청 빨리 이제 뚫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잠도 주무시고 이제 음식도 드시고 이제 황달기가 쑥 빠져요. 너무나 간단한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변비를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가 한 곳에서 정체되면 쭈루룩 연쇄적으로 이 붕괴되듯이 여러분의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선종이 되면 그 선종이 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장이 용종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야 되는데 대장암 환자들은 보면 되게 육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섬유질이 제로인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이 대장폐색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환우분들이 되게 어떻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도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관장을 세수하고 목욕하듯 장 청소를 매일 하니까 제가 이제 대장이 상당히 건강한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대사순환이 원활해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요. 자, 면역력 올리는 방법 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공부하셨는데 면역력 어떻게 하면 올라가요? 저기 독일에 가서 NK 주사 맞고 오면 되죠. 1,700만 원짜리. 그럼 어떻게 하면 면역력 올라가는지 저 좀 알려주실래요? 면역력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야채 많이 먹고 먹기만 하시면 될까요?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잘 맞추셔서 유해균이 다 빠져야 유해균이 들어가면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서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일단 암 환자는 면역력을 올려야 돼요. 자,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몸에 독소는 많아 죽겠는데 계속 좋다는 거 모든 영양제 다 드셔도 하나도 흡수한대요. 어느 대학병원의 간호과장님이요. 고혈압 고지혈증에 코엔자임 Q10, 비타민C를 30년을 드셨는데도요. 하루 이틀 혈압약 안 먹으면 그대로예요. 혈압이 맨날 180, 200이 그대로예요. 30년 먹었는데도. 그거는 뭐예요? 회복이 되면 약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억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에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을 계속 드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그게 인공적으로 계속 억제를 해놓으니까 폐나 이런 데 이 디스펑션이 와요. 기능 부전이 와요. 스텐트 하시면 그때는 이 심장혈관이 막혀서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스텐트로 이렇게 철망을 넣고 이 풍선 같은 게 있어서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했을지 모르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인슐린 펌프라든가 스텐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잡게 되면 디스펑션이 와요. 계속. 그래서 혈류장애가 있고 또 대사장애가 오고 그다음에 키드니 디스펑션이 오고 간도 장애가 오고 이러면서 이제 큰 병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면역력 올리려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식단에서 IGF-1과 메티오닌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한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체질을 계속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과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하셔서 콜레스테롤에서부터 고지혈증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돼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안전하게 낮춰주고 그러면 피가 맑아지면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지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암이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요. 이거 제가 30년 노하우예요. 근데 이 내추럴 메디슨의 앨런 게비 박사도 수없이 이제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환자가 회복이 되는구나. 어떤 병도 이런 단계로 여러분의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면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가면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일까요? 동물형일까요? 육식형일까요?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뭐 사상체질, 뭐 육상, 팔상, 36상 사실은요 건강 체질로 알칼리 체질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제한하고 알러지 음식이 결국에는 뭐 스테로이드 계열로 억제해 놓은 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게 이제 우유 제품이죠. 그래서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뭐 계란 이런 알러지 유발 음식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음식을 좀 제한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조미료들 한일마을 3종 조미료 있죠?
예, 치즈만 나는 이 이스트 플레이크,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또는 채소 부용, 예, 일본 환자들이 이 채소수로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각종 채소를 동결 건조해 놓은 거,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난 GMO 콩으로 만든 간장 가루,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인공적인 조미료, 화학 조미료는 이 뇌를 병들게 합니다. 뇌의 신경 독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자꾸 요새 아이들이 그 이 멘탈 사인이 맨날 불안하니까 이렇게 들이받고 부모님한테도 맨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 뇌 독소인 신경 독소인 조미료들도 많이 제한하셔야 되고요. 각종 방부제들, 인공색소 이거는 다 라벨링 되어 있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게 조엘 펄먼 박사가 여러분의 식단에서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피하십시오 한 거예요. 인공향료 등 요런 거를 다 제한하면 사실 요거 짧은 몇 줄이지만 사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논문으로 읽자면 이게 앱스트랙이에요. 이게 요약본입니다. 야, 자 이제 풀어드립니다. 암 치료의 기본 식단은 뭐예요? 주로 저지방 채식으로 하셔야 IGF-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음식,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은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이 혈액을 오탁하게 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이 이제 저지방 채식으로 섬유질이 풍부해서 대사순환이 원활하면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하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특별히 설포라판이 풍부한 양배추가 음식. 그래서 요새 우리 직원들도 바빠요. 지금 차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농사 준비하고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브리셀 양배추, 치커리, 케이가 같은 얘네들은 정말 설포라판이 풍부해요. 예, 그런데 이런 애들은 사실은 수산염이 좀 있는 애들 있죠. 수산염이 많은 시금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바로 드시지 않고 살짝 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로푸드로 그 생 걸로 잎채소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지만 케일이나 뭐 컴프리 요런 애들 십자가 채소들 요런 애들은 살짝 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계속 아침마다 식사하기 전에 1번 라인에 쭉 있는 게 먼저 영양 흡수가 되려면 유해균이 좀 해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로 해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암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데 면역을 올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속에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여야지 아무리 수술해도 가자마 시조 박사도 얘기하고 또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도 최근에 나온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의사를 반성한다 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근본적인 치유를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평생의 의사생활을 반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도 얼마나 환자를 그 마음으로 케어하시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도왔는지 모르는데 약물 치료를 처치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마치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으로 이제 형이 화학적인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형이 상학적인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바꿔줘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한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백혈구가 이 림프구가 쑥쑥 올라가서 암세포를 내 세포가 이 암세포를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라도 암은 계속 생겨요. 그죠? 그래서 항암제로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책에 다 나오죠. 수술 전문의들이 다 수술 계속했지만 계속 재발되고 전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메스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양심의 의사의 길로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백혈구가 건강해서 암세포를 여러분의 백혈구가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가 여러분의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올려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암 환자들이 보면 한국 암 환자들은요 거의 뭐 한 60, 70% 이상이 거의 녹즙을 드시더라고요. 녹즙이나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뭐 어떤 분이 나왔고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아침마다 뭐 브로콜리하고 당근하고 뭐 다 갈아서 먹었어요. 이게 거의 주류죠. 거의 보시면 유튜브에 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빨리 체질이 알칼리화 되고 빨리 해독이 되니까. 중금속도 녹이고
그래서 체질을 이제 알칼리화 시켜서 몸을 항산화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해독을 한다는 거, 체질을 알칼리화 바꾼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암 환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보니까 뭘 없애줘야 돼요. 예. 밥 먹고 하루에 한 번밖에 대변 작용을 못하면 대장에 자꾸 독소가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변비를 없애고 대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대장에는 각종 독소, 젖산, 피루부산, 각종 박테리아, 곰팡이균, 그래서 사이먼 툴리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암은 곰팡이균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곰팡이균이나,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건강간장, 건강된장 가급적이면 곰팡이균이 많이 피지 않도록. 그래서 곰팡이균이 있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 항아리에다 뭐 넣어놨어요. 수술 넣으면 곰팡이가 안 생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전 세계 암 환자들이 수술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숯하고 아마씨하고 유칼립투스 오일하고 요거를 이제 개가지고 파스로도 붙이고 막 이러면 어때요? 석션기처럼 죽죽죽죽 곰팡이균하고 독소들이 쫙쫙 빠지고, 복수가 빵빵하신 분들도 수파스하고 찜질해주면 굉장히 빨리 이게 억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변비가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변비가 있다면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세수하고 목욕 매일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밀듯이 장청소 매일 관장을 해서 대장을 깨끗하게, 하루 종일 잘못 먹은 음식들이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독소가 남아있는 것을 싹 깨끗하게 장청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도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5단계. 1단계 대장청소, 넘버 2는 대장청소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세요? 예, 기생충은 특별히 뇌혈관에 많이 있죠. 그래서 기생충 제거해서 온 장기에 있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다 빼서 빼주고, 3단계는 신장을 청소해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지 않아서, 요새 사구체가 뭐 10%밖에 기능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놀랐어요, 요새. 요새 이상하게 이게 회계사님들이 신경들을 많이 쓰셔서 그러나, 교수님들 또 회계사님들이 요새 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구체가 그렇게 기능을 못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신장의 결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들이 플라그가 점점 섞여야 돼서 칼시피케이션 되면 칼슘화 섞여야 되면서 칼시노마,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영어로 캔서도 있지만 칼시노마, 계속 칼슘화, 석회화, 단단하게 기생충, 그 음식물 독소, 젖산, 피루부산, 그리고 신장의 결석들, 간의 담낭의 담석들, 이런 모든 온갖 세포 독소들이 계속 석회화되고 칼슘화되고 칼시피케이션 되다가 뭐가 돼요? 칼시노마, 암으로 돼서 유방에 축적이 돼 있으면 유방암이 되고, 간에 축적이 돼 있으면 간암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도, 또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대장 폐색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년에 2차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서 때 박박 밀듯이 장에 있는 온갖 이 플라그들이 점점 석회화되면서 칼시노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장 청소를 꾸준히 잘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핵심 포인트들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고, 그래서 면역을 올리려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서 몸을 항산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 폐색부터 모든 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장에 곰팡이나 각종 용종이 생기지 못하도록 장 청소를 매일 해주고 5단계 해독으로 온몸을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우유 유제품 같은 것들,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이 포화지방 음식들을 많이 제한해주고, 체질에 맞지 않는 모든 음식을 제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좋지 않은 음식들이 대장에서 체내로 들어오면 이것을 잡느라 면역력이 왜 소모가 되냐면요, 암 환자가 많이 드시면요, 건강식을 하시는데 또 회복이 안 되는 분들 보면, 오늘 제가 다 건강해졌어요. 이번에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한 분도 안 빼고 다 올라갔는데 딱 한 분이 지금 떨어졌어요. 레벨이 차이가 없어요. 떨어지진 않은데 지난주하고 똑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과식을 해요.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 보면 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쓰면 치료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의 레벨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점점 기능 부전이 온다, 그럼 과식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췌장에 과부하 오는 거고. 그래서 소화시키는데 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황달기, 흑달기 있는 분들 보면, 간에 담석 많이 생기는 분들이 동물성을 많이 주로 즐겨 드시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담석의 수치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황달 흑달이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과식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다 황달기 흑달기가 있어요. 예.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 많이 먹으면 항상 모든 암의 시작은 간기능 부전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으려면 대장이 깨끗해야 되고 대장이 깨끗하려면 여러분이 과식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암치료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몸을 계속적으로 항암작용하기 위해서는 산화, 노화, 퇴화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이제 나이 60인데 이제부터는 뭐 나이 60 되면 뱃살도 쭉 나오는 거고 뭐 혈압도 생기는 거고 고지혈증 약도 먹는 거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이 먹으면 그 나이병인가요, 그게? 그런데 80대, 90대이신 우리 여기 선생님들 우리 그 회장님 어제 이제 가셨네요. 5단계에도 끝나고 3개월마다요. 82세신데 정정하십니다. 보셨잖아요. 3개월마다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얼마나 모범생으로 82세신데도 온몸에 깨끗하게 장청소 매일 하시고 싱가포르에서 그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요.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하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젊어 보이시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몸이 노화되거나 퇴화되거나 산화되는 것은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억제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드신 이 건강식을 드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몸은 매일 산화가 되고 노화가 되고 퇴화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제 생산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이 산화되고 노화되고 퇴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체질을 알칼리화시키는 그런 항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암을 치료한다. 아시겠죠?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 그래서 산화되고 노화되고 퇴화된 몸을 항산화시키려면 세포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면역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려면 죽은 음식 대신에 무슨 음식 드셔야 돼? 산 음식. 자, 한번 해보세요. 812를 기억하세요. 네,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되게 많은 분들이 고혈당, 고지혈증 그리고 모든 만성질환과 암에 노출되는 이유는 죽은 음식으로,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주로 60% 이상 드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은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80%는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말고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체질을 계속 알칼리화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인 정제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IP6가 풍부한 현미나 통곡류 종류로, 그래서 훌푸드로 해서 80%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맞추시는데, 해독을 하실 동안은 천연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의 비율을 감자, 고구마, 밥, 볶음곡식,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보다 해독하는 3개월 동안, 5단계 해독하는 동안은 요때는 천연 탄수화물 비율을 한 60%, 복합 탄수화물 비율을 한 20%로 해서 80%를 맞추시는 게 좋고, 단백질 10%, 지방질 10%는 변함없어요. 그런데 해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1대1로 맞추시면 굉장히 균형지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80%가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 지방질 아니고. 그래서 천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아니고. 요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된대요? 죽은 세포가 죽은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세포가 다 죽어서 병이 걸렸는데 피가 안 나와서 조혈제를 맞아야 되고 남의 피를 수혈해야 되고, 이거 다 왜 그래요? 죽은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산 음식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중에도 계시는데 세포가 막 살아나고 몸이 막 살아나니까 여러분들이 느낀대요. 다 오셔서 오늘도 검사하는데 원장님 저 막 몸이 살아나는 게 막 느껴져요. 근질근질해요. 예, 기생충 때문에 근질근질하신 분들도 있지만 몸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점점 완화가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이제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암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잠자기 시작해요. 그럼 쭈글쭈글해지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싹 없어져요. 이게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특별히 이렇게 몸을 노화하고 퇴화하고 산화시키는 그런 동물성 음식 대신에 과일과 채소에는 각종 항산화제가, 파이토케미칼과 온갖 치료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의 이제 몸을 산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누구래요? 누구? 여기.
몸을 산화시키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글루타티온. 그래서 이 암 환자가 글루타티온을 달고 살지만 일반인들도 의료인들도 이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 밀크시슬 그리고 간 청소할 때 여러분들이 해독하는 요 아세텔시스테인 요런 성분들이 간하고 신장을 다 해독을 해요. 예, 그래서 담석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밀크시슬은 저도 매일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 엉겅퀴과, 뭐 실리마린, 글루타티온 정부체 뭐 거의 다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은 특별히 간이 건강해야 질병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상당히 안전하게 돼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몸을 산화시키지 않고 노화가 퇴화 안 되게 하는데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이 세포의 용광로인 사립체에서 산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정상세포는 근데 암세포는 사립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증식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특별히요. 소화기가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도당을 만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40% 정도 줄여서 암세포 굶겨 죽여라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토파지. 오토파지가 뭐예요? 오토. 자동으로 뭐해? 파지예요. 예. 그래서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암세포 암 환자분들을 보면 세포 자살 명령을 받지 않아요. 오토파지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하고 똑같은 암세포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세포 복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토파지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영양가를 잘 갖춰서 드실 때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해독을 할 때. 3일째 이제 해독할 때 그때 오토파지가 백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막 달라붙는 것 같이 아사 직전일 때 아싸 하고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아셨죠? 오토파지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해독이 아주 절정기에 도착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해독식 할 때 오토파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또 까먹으셨나 보다. 그래서요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라? 배부르게 해서 죽여야 돼요? 아우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왜 그렇게 살찌려고들 그러시나 몰라. 살 막 조금만 빠지면 막 맨날 저를 흘겨보고 하시는데 지금은 살이 찌면 안 돼요. 암 환자가 살찌면 암세포도 같이 커요. 그래서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해독이 좀 돼야 돼요. 해독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체중이 줄어요. 여러분들이 영양가를 잘못 갖춰 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포도당을 만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해독하는 동안은 천연 탄수화물은 늘려도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줘서 암세포를 동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80%의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바꿔야 돼요. 천연 탄수화물이 60%, 복합 탄수화물이 20% 정도로 낮추셔야 돼. 그러다가 해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독소가 다 빠지고 유해균이 빠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유익균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1대1 비율로 예,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1대1로 해서 80%를 맞추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님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거 좀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혈당을 급하게 올릴 흰쌀 흰밀가루는 도정된 음식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아주 신속하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피해주고 대신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그리고 콩 종류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 현미를 드시면 꼭꼭 씹어 드시고 콩을 꼭꼭 씹어 드시면 아이소플레본이 이 지방을 다 분해하잖아요. 암덩어리를 가만히 다 분해해 보니까 뭐예요? 지방 덩어리. 예.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엉겨 있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지방을 가장 빨리 녹여주는 게 예, 토마토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지방을 녹여주고 콩 속에 있는 레시틴이 지방을 다 녹여요. 아이소플레본이 지방을 다 분해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히포숲이라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고안했다 해서 히포숲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토마토를 오래 끓여서 스파게티 숲처럼 요리식에 다 나오죠. 그걸 활용하셔서 강황하고 또 호박씨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빨리 녹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 환자가 이제 밥 한 공기씩 드시는 거 이거 제한하셔야 됩니다. 현미밥은요 특별히 흰밥하고 틀려요. 현미밥은 2숟갈만 드셔도 충분해요. 예, 2~3숟갈만. 거기다 여러분들 햄프, 아마치아, 콩 다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합 탄수화물에 너무 이제 그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야지 암세포가 굶어 죽어요.
그다음에 설탕, 메가당, 포도당 같은 당분은 면역을 저하시키고 암을 크게 해요. 암세포의 먹이예요. 암세포를 키우시려면 당분 종류를 잘 드시면 돼. 암세포를 증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당분은 제한하시되 써서 좋은 당분들은 뭐 메이플 시럽이나 꿀이나 그다음에 이제 과당을 쓰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시지 마세요. 당은 최대한 제한하시는 게 좋고 또 가공식품, 정제식품에는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러지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크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야지 여러분의 빨리 건강해지시는데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자 보니까 집에서 주로 요밥 드셨어요? 현미밥 드셨어요? 예, 흰쌀에 뭐 예, 온갖 뭐 예, 흰빵에 흰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예, 이 글루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소화기가 대장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제한해 주셔야지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육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고기를 튀기거나 이렇게 이제 불에 구워서만 안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수육을 그 매일 한 접시씩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항암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육을 즐겨 드신다고 하는데 자 육식에 지방도 드시면 안 되는데 특별히 육식 지방에는 필수 지방산의 아라키돈산의 비율이 올라가면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 뭐 알파 리놀렌산 뭐 감마 리놀렌산 이런 오메가3와 6의 필수 지방산은 균형을 맞추셔야 되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라키돈산은 최대한 제한하셔야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암의 스위치를 자꾸 켜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2를 생성하기 때문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응고시켜서 산소가 못 들어가게 해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대사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으니까 세포에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암 환자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요게 좀 빨리 개선이 되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 특별히 항암하고 수술할 때 가족들이 자꾸 기운 내야 된다고 예, 암 치료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암과 싸울 수 있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예, 집에만 가면 고기 드시래. 어디 가셨어? 오늘 또 집에 가셨구나. 예, 예, 집에만 가면 고기를 주신대요. 힘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고기에는 뭐가 많아요? 이 포화 지방이 예, 암의 스위치를 켜고 그러니까 면역력을 자꾸 떨어뜨려요. 빨리 지금 암 환자가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데 면역 주사 맨날 맞으면 뭐예요? 가셔서 또 수육 한 접시 드시고 오시고 그럼 면역이 자꾸 떨어진대요. 그래서 분열과 증식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글라이신이 많은 이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해라. 그리고 이거 족발이나 동물의 뼈, 관절, 연골에 많은 이 콜라겐 먹으면 뭐 젊어진다고 자꾸 돼지 뼈, 돼지 연골 이런 거 즐겨 드시는데 여러분 과일과 채소에도 콜라겐이 상당히 많고 해독을 해주면 여러분 몸속에는 콜라겐이 지금 다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동물의 이 뼈들에는 글라이신이 35%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부 강의만 잘 들으셔도 이대로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맥을 제대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몬을 매일 드시는 분들 많죠. 암 환자들이. 예, 다 일리가 있어요. 이 레몬과 귤 종류의 이 리모닌 성분들이 암의 유전인자를 억제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도 레몬 하나 짜고 점심에도 하나 짜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레몬을 많이 드셔가지고 위 장벽이 헐어가지고요. 장상피화생까지 될 정도로 이 레몬즙을 달고 사시는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좋긴 좋아도 균형지게 좀 드셔야 돼요. 예. 또 구연산은 사립체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자가사망, 아포토시스,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예, 세포 자살 명령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 암세포는 정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정신 나간 암세포가 뭐가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대요? 정신 나간 암세포가 IP6. 예, 도정되지 않은 곡류를 먹으면 이 암세포 정신병 약이에요. IP6를 먹여주면 암세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상세포의 역할 내가 정상세포가 아니구나 그럼 나는 세포를 더 찍어내면 안 되겠네 하고 이 세포 분열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IP6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가 아포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받도록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게 과일과 채소 비타민 C 종류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암제이기도 하지만 B 컴플렉스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항암제로.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발암물질인 기름을 튀긴 거, 고체화시킨 트랜스 지방, 튀긴 음식, 색소 첨가된 음식들을 모두 다 제한하고 예, 치즈나 이게 모든 그 혈액을 오염시키는 치즈 그리고 우유 유제품도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제해야 돼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회장님도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오셔서 해독을 하고 가시지만 우리 유 선생님 어저께 예, 싱가포르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속 오시거든요. 한국에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유 선생님도 이제 대장암으로 오셨었는데, 예, 사모님하고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셔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싹 끊었는데, 대장암의 원인, 매일 고기 드시고, 예. 그래서 이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백질이 있어야 면역의 항체를 생산하고 증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럼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이 없어서 어떻게 면역력이 올라가요? 라고 질문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나담 프리티킨 박사님, 우리 그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강 노하우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나담 프리티킨 박사님이 한 얘기 기억나세요? 많은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예. 저지방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 어때요, 여러분? 나담 프리티킨 박사님의 얘기가 기억나세요? 예. 채식만 해도 5%에서 9, 예, 5, 6%만 해도 충분하다, 단백질은. 근데 채식만 해도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에서 얻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인 콩 종류, 그리고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앤 스피루리나 이렇게 합쳐져 있는 믹스된 거 여러분들 드시는데, 요 스피룰라는 성경에서 만나가 스피루리나가 아닌가라고 할 만큼, 그거 하나만 있어도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제공할 만큼.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주 좋은 단백질로 뭐 콩도 씨앗 종류들도 오메가3, 6 필수 지방산도 그렇게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신 11가지를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논문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암과 지중해 식단에 관한 리뷰 논문들을 좀 볼 건데요. 4년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야채와 과일, 그리고 콩, 그리고 정제하지 않은 IP6 피트산염이 풍부한 곡물들, 그리고 견과류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점심에 여러분 넛밀크 드실 때 넛은 견과류의 씨앗이 아닙니다. 예, 종실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넛은 견과류로, 뭐가 있어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캐슈넛, 브라질넛, 이런 걸로 넛밀크, 견과류 우유 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견과류 우유나 아침에 콩물을 자주 드시면 IP6가 풍부하고 황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씨하고 겹쳐서 드시면 상당히 좋은데, 지중해 식단의 특성을 보세요. 야채, 과일, 콩, 정제하지 않은 곡물, 홀푸드 그대로, 견과류, 예, 이거 다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러한 지중해식 식단은 암 발생률을 무려 몇 프로나 감소시킨대요? 몇 프로나?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중해식 식단에는 가끔 생선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식 식단이 굉장히 살도 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혈당도 안전하게 내려주면서 암 발생률을 몇 프로나 감소시키더라? 60%나 감소시키는 여기 논문 볼까요? 자,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나오네요. 보니까 세포의 어떤 염증 과정, 산화되거나 염증 과정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DNA가 손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세포가 증식되거나, 또는 그들의 생존과, 그리고 혈관 신생, 그리고 염증과 이 전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지중해식 식단은, 참 길기도 길죠? 지중해식 식단은 어떤 효과가 있대요? 보니까 세포가 산화되거나 노화되거나 퇴화되거나 또는 염증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세포가 DNA가 변형되는 것을,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암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생존하거나 혈관 신생을 내서 암이 계속 크는 길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줄 뿐만 아니라 염증과 전이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지중해식 식단은, 이게 주어예요. 자, 이제 서술어는 뭔가 볼게요. 이런 지중해식 식단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무엇으로 간주되냐? 너무나 파워풀하대요. 보니까 파워풀하고 매니저블, 관리 가능한 방법으로 암 발생을 뭐한데?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뭐가요? 지중해식 식단이 아주 파워풀하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중해식 식단이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 정제하지 않은 콩, 그리고 홀푸드로 정제하지 않은, 도정되지 않은 곡물들, IP6가 풍부한 애들, 그리고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셀레늄이 풍부한 견과류들, 종실류들,
그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나 아마씨유로 염증을 억제하는 요런 지중해식 식단으로 이 암 발생률을 계속 줄여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안정치로 가면 암이 잘 안 생기겠죠. 혈액이 깨끗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일로는 올리브 오일이나 오메가3 오일. 그다음에 아마씨는 매일 드시는 게 좋고 여기 나오죠. 그다음에 만약에 생선을 드신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불에 구워서 메띠오닌 수치를 올리지 않도록 기름에 튀겨 드시지 말고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뭐 무나 뭐 채소 많이 넣고 시래기 같은 거 우거지 같은 거 넣고 좀 졸여서 드시면 그래도 덜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도 제한하시면 좋고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지 않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이제 오일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허브차 종류들로 암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암의 전이를 감소시키는데 대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잠을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무리 잘 드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보고 이 세로토닌을 풍부하게 받아두면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면 잠을 잘 주무셔서 적어도 밤에 9시부터 새벽에 2시까지는 이 멜라토닌이 아주 풍부하게 나와서 그 다음날 여러분이 다이노필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호르몬 적용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그날부터는 이제 면역력이 잘 활성화돼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멜라토닌을 항암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멜라토닌이 잠도 잘 자게 하는 수면제 역할도 하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면 이게 굉장히 호르몬 균형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잊지 마시고 오늘 자 14가지가 이제 암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자, 요것만 아셔도 요것만 계속 유지하셔도 여러분이 모든 만성 질환에서 이제 건강해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